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진도를 나가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25 병렬 구조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등위 접속사 등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믿고 바로 구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3번 문장. When dealing with a problem, slowing down provides time to consider how the issue has been framed. 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When dealing with, 접속사 나온 다음에 ing가 나와 있죠. 이거 뭐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네요. When dealing with, 다룰 때 뭐를? A problem, 문제를 다룰 때 slowing down, 속도를 낮추는 거죠. 이거는 provides, 제공합니다. 뭐 할 시간을, 뭐를? 시간을 제공하는데 뭐 할 시간? To consider,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뭐를? How the issue has been framed. 어떻게 the issue, 그 안건이, 그 이슈가 has been framed, 그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And, 그리고 뭐를 고려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Whether we have really considered all the relevant factors. 여기까지가 목적어네요. 구조를 보니까 how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이 첫 번째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whether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또 목적어 2번이 되는 거죠. 됐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we have really considered, 우리가 정말로 고려해왔는지, 뭐를? all the relevant factors, 모든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을 다 고민한 게 맞는지, 고려해왔던 게 맞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오케이. 구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와 뭐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절과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절이 연결되고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병렬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사와 기능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 다 명사절, 품사적으로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게 연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품사와 기능이 모두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배경 지식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합리적 모형, 두 번째 점증 모형, 세 번째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사결정할 때는요, 합리적으로 본다는 게 뭐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본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모든 변수들을 다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합리적 모형이 뭐라고? 모든 변수들을 다 보는 거. 지금 253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모든 factors를 다 고려를 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나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 모형이고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rational 이라고 하죠. 오케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rational이라는 단어만 알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 합리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영단어가 있죠. 그게 뭐야? reason이죠. reason이 우리는 보통 이유란 뜻으로 알고 있지만 이성, 합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이성의 반대말로 주로 대두되는 단어들이 뭐라 그랬죠? 이전 강의들에서 경험, 감각 이런 단어들이 반대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직관이랑 반대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직관과 이유, 이성 이것들을 비교할 때는 보통 어떤 포인트에서 비교하게 되냐면 직관은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빠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결정하는 게 직관이에요. 그렇다면 이유, 이성은 어떤 걸까? 이유, 이성은요. 심사숙고하는 거고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하는 글이 나올 수가 있고요. 감각, 경험과 비교될 때 어떤 거냐면 감각과 경험이라는 거는 한번 당하고 나서야 아는 거죠.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우리 100억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00억을 손에 쥐어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꼭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보지 않아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선험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험해 보기 이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면에 감각과 경험은 어떻다고? 당하고 나서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 더, 제 친구가 저를 갑자기 몽둥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돌돌이라는 친구를 때렸는데요. 이 돌돌이라는 친구는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신경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맞으면 행복을 느끼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감각과 경험은요, 사람마다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죠. 개인별로 전부 다 뭐가 있을 수 있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성은 어때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합의를 두고 있는 거야. 이성적인 생각은요, 모두 다 같은 생각이에요.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이 생각하기에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점증 모형은요, 영어로는 incremental이라고 하는데 점증이 뭐예요? 조금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쵸? 합리 모형처럼 모든 변수를 다 보자는 게 아니야. 어떻게 결정하자?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저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저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이런 식으로 현실주의적으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게 점증 모형인 거고요. 쓰레기통 모형은요, 우리 쓰레기 버릴 때 요즘은 사람들이 분리수거 잘 하지만 옛날엔 분리수거 잘 안 했잖아요. 그쵸? 쓰레기통처럼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거야.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막 아무거나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같이 결정해야 되는 안건도 막 들어가 있고, 관점들도 막 들어갔는데 딱 결정할 시기가 됐어. 그러면은 마침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딱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에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사결정 모형의 대표적인 세 개를 말씀드렸고요. 공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학 같은 걸 필수적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다 배워보셨을 텐데, 고등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 말씀드렸던 점증, 쓰레기통 모형, 합리 모형 이런 걸 아시기보다는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54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54번 문장에서는 실전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병렬 구조가 뭐가 병렬 구조를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렬 구조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라고 했죠. 여기 and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and를 중심으로 한번 병렬이 되는 게 뭘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병렬이 이미 됐으니까 분명히 품사나 기능은 똑같은 애들이겠지. 그쵸? and 다음에 뭐 나와 있어? The distance residents live from the tourist attractions. 뭔진 모르겠지만 the distance, 명사구가 나와 있잖아. 그쵸? 아, 그러면 앞에도 전부 다 뭐가 연결돼 있겠다? 명사구가 연결돼 있겠다. 보니까 컴마 있고요. 쭉 경화변 쳐보니까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feel blah blah blah. 아, 이게 하나의 명사구가 될 거고요. 하나 더 보니까 컴마가 하나 더 있네. The type of tourism. 얘도 명사구네요. 아, 목적으로 사용된 명사구 3개가 연결된 문장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Variations in residents' feeling.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variation 그럼 뭐예요? variation. 우리 vary 그럼 무슨 뜻이죠? 다르다란 뜻이잖아. variation이니까 차이, 다름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다름인데 in residents' feeling. residents, 거주자들의 감정의 차이인데 뭐에 대한? about tourism's relationship. tourism의 관계야. 뭐 쪽으로의 관계? to environmental damage. 환경적인 손상 쪽으로의 tourism의 관계. 그러니까 여행과 환경의 사이의 관계인데 뭐의 측면에서? 환경의 손상의 측면에서. 변설을 이상하게 했네. 손상의 측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한 감정의 차이는, 즉 모든 레지던스가 같은 생각을 한다. 각자 다를 수 있다.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이는 are relat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랑? to the type of tourism.
아, 그래. 관광의 유형과 관련이 있고요. 또 뭐랑 관련이 있어? The extent to which. 이거는 통으로 외워두세요. The extent to which. 모호한 정도. 라는 뜻인데 통으로 외워두시는 겁니다.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거주민들이 feel. 느끼는 정도야. 뭐를? The environment, the na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protected. 이거 무슨 뜻이에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관계사절이 나와 있고요. 관계사절이 나와 있고요.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잖아. 이거 뭐겠어요? 관계사절 내 삽입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residents feel. 거주자들이 느끼기에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이 needs to be protected. 보호되어야만 하는 그 정도와 관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the distance. 거리와 관련이 있는데 residents live from the tourist attractions. 여기까지 괄호 쳐버리면 거주자들이 live, 살고 있는 거리죠. 뭐로부터? From the tourist attractions. 관광지 명소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까이 사는 사람보다 심각성을 덜 느끼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텐데 환경 보호는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투어리즘이 환경을 많이 파괴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블라블라 해가지고 왜 레지던스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여기 병렬 연결된 명사구들 같은 녀석들의 변인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지문인 거죠. 됐죠? 자, 25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는 글인데 사실 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uilt,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요. is anger.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A is B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A is B. 구문이나 A is defined as B. 이런 구문이나 혹은 과학 실험 같은 글에서 뭔가를 현상을 설명할 때는 A occurs when, A occurs because 이런 구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떤 패턴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기능을 하는 문장? definition 패턴인 거죠. 여기서는 한 문장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여기에 저자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말한 사람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이 한 문장만 말하고 딱 끝냈겠지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혹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은 저자는 뭐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정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정의를 파악하는 문장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정의를 문맥상 파악할 수 있으면 수능에서는 공시에서는 단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래 별표 단어 주지 않는다고요. 추론이 가능한 단어는 절대로 단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추론이 불가능한 단어만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다? guilt라고 하는 단어를 이 저자가 어떻게 정의 내릴지에 대해서 말하는 문장이다. Guilt is anger. guilt는요, anger, 분노입니다. 어떤 분노인데 directed at ourselves. directed, 향하고 있는 거죠. at, 어디로?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향하는 분노입니다. 오케이? 근데 뒤에 at 나오고 at 나온 거 보니까 여기 나온 전치사 구를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at what we did or what we did not do. 우리가 what we did, 한 것, or did not do.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분노라는 거죠. 오케이. 반면에 resentment is anger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독해 포인트 하나 더 보라색으로 할게요. 보니까 guilty is anger, resentment is anger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주어가 바뀌어 있죠. 주어가 바뀌어 있죠. 이 둘의 관계는 뭐일 가능성이 높을까? 반대되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 똑같은 말을 왜 두 번 합니까?
물론 강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수사적인 구조를 쓰진 않겠죠. 웬만하면. 오케이? 지금 이 글에서는 guilt라고 하는 단어랑 resentment라고 하는 단어를 반대로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여기까지만 읽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resentment. 분노라고 하는 건요. is anger. 분노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똑같은 말이 되죠. directed at others. 어떻게 반대되고 있는지 알겠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 directed at ourselves 라고 했는데 이번엔 directed at others.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들을 향한 분노래요. 그쵸? 그래서 뒤에 보니까 또 똑같은 구조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네요. at what they did or what they did not do. 그들이 했던 것과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뭐 이 문장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guilt와 resentment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25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병렬 연결되고 있는 부분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보니까 and가 있고요. and 앞뒤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선 뒤에부터 보자고요. To construct new knowledge and skills. 투부정사가 나왔네? 그렇다면 이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투부정사가 하는 기능이랑 똑같은 게 앞에 연결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니까 쭉 투부정사가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 투부정사 앞에 뭐가 나와 있어? opportunitie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잖아. 그쵸?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다는 건 높은 확률로 무슨 용법일 가능성이 높다? 형용사적 용법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품사적으로는 이 투부정사는 어떤 품사처럼 쓰이고 있고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고 조금 더 분명하게 가자면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준동사는요. 다른 품사처럼 쓰이고 있을 뿐이지 준동사도 뭐라 그랬어? 동사다 그랬죠? 그래서 준동사라는 점에서 둘 다 동사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품사는 동사야. 근데 이런 거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거 똑같고요. 기능적으로는 무슨 기능하고 있어? 수식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256번 문장 한번 봅시다. Creative thinking. Creative thinking. 비판적 사고는요, is fostered. 촉진이 됩니다. 어디에서? In classrooms. 교실에서 촉진이 되는데 어떤 교실? Where children are given opportunities까지 읽어보면요. 아이들이 are given. 주다가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무슨 뜻? 받다가 되겠죠? 받는 교실이야. 뭐를? opportunities. 기회를 받는 교실이죠. 뭐 할 기회? to explore new materials and ideas. 새로운 물질들, 재료들과 혹은 자료들과 and ideas, 생각들을 to explore, 탐험할 수 있는 기회죠. and 그리고 뭐 할 기회? to construct. construct라고 하면은 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성할 기회야. 학생들 스스로가 구성할 기회. 뭐를? new knowledge and skills.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오케이? 지금 creative thinking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실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인 거죠. 오케이? 이와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마침 교육 전공이니까 constructivism 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structivism. 한국말로는 구성주의라는 말이고요. 이 구성주의라는 말은 교육계에서는 되게 칭송받는 말인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공계열에서는 약간 하찮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용어입니다. 구성주의는요. 교육계에서 강조하는 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체계를 구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란 건 없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진리조차도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가 구성해온 방식에 따른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의 신조, 여러분의 학습 경험 등등과 완벽하게 다를 거라는 겁니다. 즉,
교육의, 지식의 개인차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성주의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진리라는 게 없는 게 돼버립니다. 과학적 사실 같은 것도 없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좀 싫어하는데 교육자들은요. 요즘 학습자 간 차이, 개인별 차이를 강조하는 교육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성주의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construct new knowledge and skills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construct는요. 구성한다고 하잖아. 이상하죠? 지식은 습득하는 건데 구성한다고 하잖아. 자기 나름대로 구성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 구성한다는 뜻인 겁니다. 개개인이 학습자 스스로가. 오케이. 배경 지식이라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7번 문장. 자, 보니까 여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풀기 귀찮으니까 바로 체크해버리면 unbiased고요. 자, 여기서도 병렬 구조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실제 독해할 땐 이렇게 안 하겠지만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고요. 하나 더 보이죠? 어디? and가 보이네요. 앞에 있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and 뒤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니까 that make their stories seem unbiased, comprehensive, utterly factual. 이렇게 돼 있죠. 아, that 다음에 동사 튀어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기능은 뭐죠? 기능은 형용사 절이라고들 하잖아. 즉 수식어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도 수식어절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 그래서 한번 쭉 타고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That project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거와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 물론 해석을 다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문법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 보니까 that make 뒤에 s가 안 붙어 있죠. 그럼 주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복수라는 걸 알 수가 있네. 보니까 that project도 s가 안 붙어 있네. 그렇다면 주어가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같은 대상을 수식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To attract and impress audiences. attract, 끌기 위해서, and 그리고 impress 그러면 감명을 주다 이런 뜻이죠. 감명을 주는 거야. 누구를? audiences, 관객들을 끌어당기고 관객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the news media, 뉴스 미디어들은요 employ, 채용합니다, 사용합니다. use랑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사용합니다. 뭐를? sophisticated techniques, 복잡한 정교한 기술들을 사용한대. 목적어죠. 그리고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대절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That project a reassuring appearance of credibility. project라고 하면은 원래는 투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빔 프로젝터에서 빔을 투사한다 그러죠. 이 투사를 하면은 우리가 뭘 봐? 영상을 보잖아. 그래서 영상을 나타내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나타낸데 뭐를? A reassuring appearance. reassuring 그러면 확신시키는, 안심시키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안심시키는 appearance, 외견을 투사한다는 거죠. 나타낸다는 겁니다. 뭐에 안심시키는 외견이야? of credibility, 신뢰성에 안심시키는 외견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글의 내용을 느낌적으로도 더 가져가시려면 appearance라는 단어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appear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죠? 크게 나타나다 혹은 뭐뭐처럼 보이다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ppear에서 온 단어인 apparent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죠? apparent. 여기다 apparently까지 붙이면 무슨 뜻이 되지? 분명하게 란 뜻도 있고요. 겉보기에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둘이 뜻이 어때? 비슷해요? 상반돼요? 굉장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appear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보인다는 뜻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믿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야. 그러면 분명하게란 뜻으로 되는 거고, 우리가 겉밖에 못 보고 속을 해부해 볼 수는 없어.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둘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 reassuring appearance라고 했을 때 appearance라는 단어를 굳이 채택한 이유가 뭐겠어? 겉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외견상으로만 그렇다, 겉모습만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appearanc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That make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를 만든데 어떻게 하도록 seem까지만 해볼게요. seem, 뭐뭐처럼 보이도록 한데 어떻게 보이도록 해? seem의 보어가 뒤에 쭉 나오는 거죠. 뒤에 보니까 and가 연결하고 있는 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unbiased, comprehensive, utterly factual. 이 세 개의 형용사 구를 연결하고 있네요. unbiased, bias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편견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biased면 편향된 이런 뜻이 될 거고 unbiased면 편향되지 않은 거니까 중립적인, 공평한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partial 이런 단어가 있어요. part라고 하면 부분이잖아. 특정 부분만 이렇게 편드는 거야. 그 partial 그럼 편파적인 거고요. impartial 그러면 부분적인 게 아닌 거니까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공정하고요. comprehensive 포괄적이고요. and utterly factual 진짜로 사실적이고요. 이런 인상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들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왜 그래서 우리도 사실 뉴스 같은 거 보면 실제 뉴스 팩트체크 안 하고 뉴스니까 믿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258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58번 문장. Critics of group work urge that 이렇게 나와 있죠. Critics라고 하면 비평가입니다. 비평가들은요. 어디에 비평가? Of group work. 그룹 워크에 대한 비평가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천일몽 완성에 이제 중반부를 넘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짚어보면요. critics 다음에 of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of 보면은 기계적으로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 의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면 그룹 워크의 비평가라고 하면은 그룹 워크를 지지해서 다른 걸 비평하는 건지 그룹 워크에 대해서 비평하는 건지 여러분 좀 헷갈리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criticiz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로 쓰이죠. 그러면 목적어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목적어를 비판하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criticize를 명사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criticism도 있지만 지금 비평가니까 사람으로 critic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뭐뭐를 비평하는 사람이라고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대로 이 목적어를 어떻게 해줘야겠어? 땡겨와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critics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명사는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사는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뭐를 비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전치사 o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때 of는요. 보통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거랑 굉장히 많이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는 게 depend예요. depend 같은 경우엔 자동사죠. 그래서 목적어를 가져올 때 depend 목적어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 depend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depend를 형용사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dependent가 되죠. 그리고 이 dependent의 명사형이 뭐예요? dependence잖아. 그쵸? 그래서 뭐뭐의 의존적 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목적어를 그대로 써주면 될 텐데 원래 동사부터가 뒤에 뭘 달고 오던 애였어요? 전치사 on을 달고 오던 애였죠. 그럼 dependent 뒤에도 뭘 달고 오면 되겠어? on 달고 오면 되는 겁니다. dependence도 뒤에 on 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원래 뒤에 전치사를 달고 오던 애들은 그대로 사용한다. 근데 만약에 원래 전치사가 없던 애들은 뭘 사용한다? of를 사용한다. 라고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아무튼 그룹 워크를 비평하는 비평가들은요. 그룹 워크에 대한 비평가들은 urge, 촉구합니다. that 이하를.
자, urge 그럼 촉구하다죠. 뭐 하라고 하는 거지. 그쵸? 아, 이거 무슨 동사예요? 당위성 동사네. 당위성 동사가 뭐죠? 많은 학원 강사분들이 주요 명제 동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요 명제 동사. 명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논리학적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주, 장, 요, 구, 명, 령, 제, 안. 이거의 두 문자를 딴 거예요. 주요 명제 동사들은요. 뒤에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니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절에 주어, should, 동사 이런 식으로 써야만 할 텐데 왠진 모르겠지만 should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should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조동사 뒤에는 항상 그냥 동사가 아니라 어떤 동사가 와요? 동사 원형 부정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should만 그대로 쏙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꼴이 돼버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주요 명제 동사,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명제라는 말 대신에는 당위성 동사,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동사들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법책에서는요, 이런 걸 가리켜서 가정법 현재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책마다 가정법 현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 가정법 현재 같은 합의되지 않은 용어는 우리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urge that 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뭐라고 schools 학교들이 re-examine 재검사해야 된대.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뭐를? their policies 그들의 정책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서 뭐에 대한 비평가라 그랬어? 그룹 워크에 대한 비평이라 그랬으니까 그들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룹 워크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and 그리고 allow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뭐를? some students 일부 학생들이 to work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작업하도록, 그들 스스로 일하도록, 그들 스스로 활동하도록 허락해줘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schools 다음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동사 원형인 거고요. 여기도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allow도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그룹 워크에 대한 그들의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일부 학생들, 즉 그룹 워크를 원치 않는 학생들은 혼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They believe, 그들은 믿습니다. 여기서 말한 they가 누구예요? critics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요, believe that, 믿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here is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다는 뜻이죠? No reason,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습니다. 뭐 하려? To make some students cooperate with other students. 만들 이유죠. Some students, 일부 학생들이 cooperate, 협력하도록 만들 이유야. 누구랑? With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도록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야? With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네요. With whom they have little in common. 이렇게 되어 있네. 자, have in common. 그럼 무슨 뜻이죠? have something in common. 이러면 something을 무언가를 공통점으로 갖다, 공통으로 갖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something 대신에 a lot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많은 것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니까 공통점이 많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제가 만약에 have little in common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색으로 해야지. have little in common. 그럼 공통점이 거의 없다란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공통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과 학생들과 협력하도록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믿고요. and 그리고 for whom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죠? 쭉 이렇게 쳐보면 they do the lion's share of the work. do the lion's share of the work.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옆 아래 나와 있죠. 가장 큰 몫이래요. 그러면 do the lion's share of the work라고 하면은 그 워크에서 가장 큰 몫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협력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for whom, with whom. 관계사절이 연결되고 있죠? 뭐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other students라고 하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앞에서도 schools should re-examine their policies. 동사구와 should allow some students to work on their own. 동사구가 연결되고 있었던 거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25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문장이 많죠? 259번 문장. Language is the medium. Language, 언어는요, the medium, 매체입니다. 매개체입니다. Throug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요. Groups, 집단들이요, preserve, 보존하는 매개체래요. 뭐를? Their innate cultures, 그들의 내재된 문화들. 그리고 educational transactions, 교육적인 transactions, 보통 거래, 교환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교육적인 교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교육적인 교류가 take place, 발생하는 매개체고요. And 그리고 norms and laws, 관습들과 법들이 are established, 확립되는 매개체래요. 지금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병렬 연결되고 있는 게 뭐죠? Through which 다음에 groups preserve their innate cultures. 이렇게 절이 연결되고 있고 educational transactions take place 라고 하는 절이 연결되고 있고 norms and laws are established. 이렇게 절이 연결되고 있네요. 오케이? 관계사는 포함하지 않고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그 안에 절 부분이 병렬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60번. 보면은 without government support of the arts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써먹어 봅시다. support 나오고 of 나왔네. 왜 그런 걸겠어요? support가 지금 명사로 사용되고 있고 명사는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전치사를 쓰고 있는 거다.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한다. 강조드렸습니다. 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without은요. 그냥 없이가 아니라 없이는 없다면 이란 뜻의 가정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풀어서 써보자면 if it were not for 이라고 풀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 관련된 파트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there would be a great deal of cultural wealth lost. There would be. 조동사 would가 껴있을 뿐이지 그냥 there is, there are. 존재 구문이네. 있을 것입니다. 뭐가? A great deal of cultural wealth lost. 문화적 부의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왜 때문에? Because of the lack of power. 힘의 부족 때문에. 뭐 할 힘이겠어요? 뒤에 to promote.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죠. To either promote creation or protect it for future generations. 이렇게 돼 있네. 자, 투부정사 안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랑 뭐가 연결되고 있는 거야? Either or 이렇게 쳐놓고 나니까 promote creation과 protect it for future generations 이 두 부분이 병렬 연결되고 있네요. 오케이. promote creation 창조를 촉진시킬 힘의 부족 혹은 protect it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호할 힘의 부족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cultural wealth lost 문화적 부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좀 부연하자면 여기에서 측면을 뭐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을 만들어갈 능력의 상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상실 이 두 개 때문에 문화적인 부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즉,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만 한다. 뭐가 있어야만 한다.
government support of the arts. 정부 차원의 예술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61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ake progress every day. 만들어라. 명령문이네. progress. 진척을 만들어라. every day. 매일매일.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that 이하를. Life is not always about dramatic change. 여기 뒤에 보니까 not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but이 나오고 있네요. Not A but B. 그쵸? Life는요. is not always about dramatic change. 삶은요. 뭐가 아니래? 언제나 드라마틱한 변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래. 항상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But more often about. 오히려 종종 뭐에 관한 것이래? The small steps and achievements. 작은 단계들 그리고 성취들이래요. We make each day.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그런 작은 성취와 관련된 것일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지금 이 지문에서는 뭐랑 뭐를 대비하고 있어요? Dramatic change. 한 번에 크게 바뀌는 것과 the small steps and achievements. 작은 단계 조금씩 바꿔져 나가는 이런 성취들을 비교하고 있는 글이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시그널이 뭐예요? Not A but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Not A but B가 나오면요. 결정적으로 둘은 다른 소재, 반대되는 소재를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심지어는 Not only A but also B도 그래요. 자, Not only A but also B. 학교에서 우리 뭐라고 배우죠?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하면서 B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Not A but B랑 달리 Not A but B는 둘 중 하나만 말하는 건데 Not only A but also B는 A도 맞고 B도 맞다라는 의미라고 가르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A랑 B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A랑 B는요.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같은 방향성의 단어일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 둘은 같은 소재예요? 다른 소재예요? 다른 소재인 거예요. 왜? A뿐만 아니라 B도래잖아. 오케이? In addition 같은 거. A in addition to addition to B. B에 이어서 A란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A와 B는 둘이 분명히 역접이 아니라 순접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은 소재? 아니라고요. 걔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해라고 하면 운동과 공부가 같은 거예요? 아니죠. 둘 다 좋은 말이라는 건 똑같지만 둘은 다른 소재, 다른 개념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순서 삽입 문제 같은 걸 풀 때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명심하세요. 같은 소재냐 아니냐라는 것과 그래서 순접이냐 역접이냐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요.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262번. 자, 우선 정답 맞히기 귀찮으니까 정답부터 체크하면 lacking이 되겠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Animals and people.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어떤 동물들인데 who have been raised in extreme social isolation. who have been raised. 쭉 길러져 온 애들인 거죠. 어디 속에서? in extreme social isolation. 극도의 사회적 고립 속에서 자라온 동물들. 심지어는 사람들은 are,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 poor at. be poor at. 그럼 뭐랑 받는 말이겠어요? be good at이랑 반대말이겠죠.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니까. be poor at은 못하다가 되겠네. 못합니다. 뭐를? reading emotional cues. 읽는 걸 잘 못해. 뭘 읽는 걸? emotional cues를 읽는 걸 잘 못한대. 감정적인 이런 신호들, 단서들을 읽을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in those. 누가 보이는 것들이야? those라고 하면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들 안에 있는 단서들이야.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감정적인 cues를 읽는 걸 잘 못한대요. 오케이? 그런데 not because 나오는 거 보니까 뭐랑 병렬로 연결되고 있겠어요? Not because 죄송합니다. Not because but because B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겠죠. 보겠습니다.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래. They lack the basic circuitry for empathy. 그들이 lack 없기 때문이 아니래요. 자, 여기서 하나만 lack은 타동사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of 같은 거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They lack the basic circuitry. 그들이 기초적인 회로가 없는 게 아니래요. 뭐를 위한 회로야? empathy. 공감 혹은 감정이입을 위한 뇌 회로가 없는 게 아니라고. 즉, 능력 자체가 타고나지 못한 게 아니라고요. But because. 그럼 뭐 때문인데? 뒤에 보니까 컴마 나오고 ing 나온 거 보니까 분사구문이죠. Lacking emotional tutors. 감정적인 튜터들, 스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승들이 없는 채로 they have never learned. 그들이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뭐를? To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그러면 어디에 주의 집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에 주의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야? These messages. 이 메시지들을. 이 메시지가 가리키는 게 뭘까? 뭐를 읽지 못한다 그랬어요? emotional cues를 읽지 못한다 그랬잖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these messages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한 간접적인 메시지들의 주의 집중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한 것뿐이다.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So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잘 연결 안 하긴 하는데 so도 등위 접속사라고 했죠? Have never learned, so haven't practiced. 그래서 뭐 했을 뿐이다? 연습해보지 못했을 뿐이다. This skill, 이 스킬을. 여기서 말하는 이 스킬이 뭐예요? 이 스킬? To pay attention to these messages. 이게 this skill이 되는 거죠. 혹은 empathy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 지문에서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Isolation. 고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해? Emotional cues를 읽어내지 못해. Emotional cues를 읽지 못해. 근데 왜 때문이라고? 왜 때문이라고? 얘네가 기본적인 empathy를 위한 circuitry, 즉 ability 자체를 타고나지 못해서 아니고요. 뭐 때문이라고? 그들이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서 뭐 한 적도 없어서 practice 한 적도 없어서라고요. 오케이? 이게 맞는 이유라는 거죠. 자, 제가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해본 이유가 뭐냐면요. 천일문 완성은 문장이 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의고사나 이런 곳들에서 발췌해온 문장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도식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모의고사 혹은 뭐 공시생이면 공무원 문제 같은 것들을 풀 때 지문을 머릿속에 도식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요약했어요? 아이솔레이션으로 자란 사람, 이모셔널 큐즈를 못 읽어.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운 적이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독해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요. 특히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정리해 놓고 이런 도식을 매일매일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별로 안 들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보기만 해도 지문의 구조나 내용이나 그리고 핵심이 되는 단어들은 굉장히 잘 암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실제로 4등급짜리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한 학기 만에 바로 1등급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법을 연습해놓고 나서 교과서라던가 참고서들, 사회나 뭐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과목들도 전부 다 1등급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뇌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걸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유닛 25 병렬 구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필기를 못하신 게 있으실까봐 한번 화면을 쭉 띄워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분이나 되는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1시간 동안 4과 5과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저는 말이 많다 보니까 한 과를 50분씩이나 써가지고 겨우겨우 나가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고 월디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께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변할 수 있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